고조선 수도 왕검성 또는 왕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새롭게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고조선을 찾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이 갈석산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시기에 발해의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AD 2세기까지 진장성과 요동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선 밝히고, 그 뒤에 고조선과 왕검성에 관한 기록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AD 3세기 후한이 멸망한 뒤에 기록된 삼국지에 근거해서 이 한사군과 그 주변국의 위치를 비정을 해봤습니다. 낭랑, 현도, 임든, 진번을 하북성, 산서성, 연영성으로 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 유물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화북지역, 즉 현재 하북성 중부 이북 지역에 왕검성으로 비정할 만한 도성 유적 두 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서주시대 때 연나라 수도라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유리아 유적, 북경 남부에 있습니다. 그 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다른 하나는 유리아 유적보다 이후에 조성된 연하도, 즉 유리아 유적은 연상도입니다. 그리고 연하도, 북경 남쪽에 있는 이 보정시에 있는 연하도 유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유리아 유적과 연하도 유적이 왕검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론입니다. 상나라 후기 중심지가 현재 중국 하남성 한양시 은호였다고 고각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상나라가 멸망했을 때 기자가 망명했다는 이 고조선은 하남성 안양시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기존 학계는 이 고조선 위치를 낭랑, 진안, 신라, 고려 등의 이 왕조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는데요. 고조선 중심지가 이 중원과 가까운 하북성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서, 요동, 평양설과는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 갈석산, 발해, 진장성, 한사군, 그리고 한사물 관련 유물 등을 통해서 이 하북성 중북부가 낭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지역에 있는 북경시 남부 이 방상구 유리아 유적과 하북성 역현, 보정시 역현 연하도 유적이 고조선의 전기 수도, 후기 수도 왕엄성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 초까지는 주로 평안도, 즉 평양과 요동을 고조선 중심지로 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평양설에 의문을 많이 제시합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갈석산, 발해, 요동, 진장성 등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발해나 연에 대한 위치는 깊이 연구한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치를 그동안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기존 통설을 비판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 왕검성의 위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조선 국경에 있던 갈석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갈석산 위치 주장이고요. 한국의 갈석산 위치 주장입니다. 평양 낭랑 수성현 갈석산 설은 이 사기세근에 낭랑 수성현에 갈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전에는 또 낭랑군이 아니라 상곡군의 수성현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둘이 다릅니다. 낭랑은 옛 기주에 속해 있던 상곡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석산을 지나서 조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석산은 현도와 낭랑을 지나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한서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뭐 현도를 평양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즉 현도가 최소한 뭐 요동 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 요동 서쪽에 갈석산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록에 갈석산이 황하 인근에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예맥조선과 흉노의 국경이었던 이 상곡을 하북성 중부 보정시로 비정하고 있는데요. 이 발해만 북부 창녀는 상곡 동쪽 예맥조선 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상곡을 보정시 이쯤을 조선과 흉노의 국경으로 비정하고 있는데요. 이 창녀는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즉 예맥조선 형태였기 때문에 갈석산이 이쪽에 있을 수 없고, 갈석산이 연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연이었다면 이쪽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중국 주장 창년 갈석산은 동쪽에 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황하하고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역대로 황하가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장되는 백석산설 역시 황하나 바다와 관련이 없는 태양산맥 안쪽에 이 백석산이 있어요. 이 태양산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서우공 기주편에 등장하는 산이 이 갈석이에요. 그래서 상서우공 기주를 분석해 보면은 이 대청광여도입니다. 1700년대에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입니다. 갈석산은 이 고기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갈석을 오른쪽에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기주 이 지역에서 갈석산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이 없는 이 지역들은 고기주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상서우공의 구산, 즉 9개의 산에 대한 기록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구산 역시 이 기주 지역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쭉 찾아보면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항산을 현재는 이 북쪽으로 올려놨는데 기록을 보면은 항, 위, 대륙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서입니다. 1, 2, 3 이렇게 기주, 우곡, 구산도 그렇고 여기 보면 기주조를 봐도 이 서쪽부터 1, 2, 3, 4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수도가 이쪽 더 서쪽이죠. 장안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안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록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 항산은 항, 위, 대륙, 즉 여기가 위입니다. 위고 대륙은 멀리까지 해놨는데요. 즉 이 위나라 서쪽에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이 항산이었던 얘기입니다. 즉 항산과 태양산이 만나는 지역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산과 태양이 만나는 이 근처, 즉 기주에서 오다가 서쪽 지역부터 오다가 오른쪽에 갈석산을 끼고 황하로 들어가는 또는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이 기주 인근 갈석산이었던 것이죠. 산동성 무채연은 고대의 이게 바닷가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승수가 유입되는 황하 근처에 이제 갈석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강이 흐를 수가 없는 바닷가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황하가 흐르고 여기 승수가 이 낙양 근처에 있습니다. 승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이 언성현을 연나라의 최초 비정지라고 부산현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즉 연나라가 있고 승수가 있고 황하가 있는 기주, 여기 기주에 속한 이 광무산을 김진경 선생님이 이곳에 갈석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기주, 황하, 승수가 만나는 이 지역의 고대 발해였습니다. 바다가 있는 갈석산으로 가장 유력한 갈석산이라고 본 것이죠. 갈석산이 황하 인근에 있었다는 기록은 꽤 많습니다. 여기가 고조선 경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상상이 안 가지만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사실은 이 고조선이 이 중국 대륙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쳤었던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 발해의 위치, 이 발해도 현재 발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밝혀야지만이 이제 고조선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가 이 발해를 넘어서 고조선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해를 건넜다면은 이제 고조선 수도가 이 동쪽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 발해가 아니라 이 내륙에 발해가 있었다면은 여기를 건넜기 때문에 이 북경 일대가 고조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발해군이 낙양에서 북쪽으로 1600리 떨어지고 이 하간국보다는 남쪽 900리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낙양, 이 하간국까지가 2500리인데 그보다 900리 전에 발해군이 있었고 그 바로 인근에 200리 정도 떨어져서 중산국이 있었습니다. 이 발해군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는 발해가 이 근처였다는 얘기죠. 위성 지도로 보면은 이게 하간국입니다. 현재 현현이라고 중국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남쪽에 발해군이 있었고 중산국이 있었던 겁니다. 발해가 중원 내륙해였던 사실은 제가 이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뚝이 터진다든가 발해 동쪽에 육지가 있다든가
자주 끊겼었대요. 발해의 물이. 그리고 동서에 군이 있었고 발해를 기준으로 특히 이 홍수의 기록이 많아요. 발해의 물이 넘쳤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발해와 청하의 하수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해도 하수의 일종이지 바다의 일종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하현 인근에 있었다는 기록이 많아요. 이 발해가 하북성 남부에 있었다는 거죠. 후한 시기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인해서 이 발해의 이 하수가 상당히 많이 범람을 합니다. 전한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를 보면은 고대 발해 인근의 지명들이 이 고대 황하 이 지역, 즉 기주 이 지역에 몰려 있어요. 아까 제가 갈석산으로 주장했던 이 지역을 나오면은 여기가 전부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황하는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렇다면 이 근처에 발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여기가 청하현, 현재 전국에서 청하현으로 보고 있는데 발해와 관련된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이 청하현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말라 있는데요.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수십 킬로에 해당하는 이제 바다 같은 곳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중원 지역 지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전국시대에 이 개봉시가 위나라 수도였는데요. 이 대량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국시대 위나라의 도성 유적이 현재 지표면보다 12m나 남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기 이 변주성 역시 10m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제 그 성 유적이 나오고요. 북성, 금, 명 이렇게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5m를 파야지 5m를 내려가야지 개봉성 성터가 나옵니다. 이걸 성첩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표면 변화가 심했던 이유는 이쪽이 이제 그 기주 산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이거 황하뿐만 아니라 모든 강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요.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황하 인근일수록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해변 지역일수록 적게 쌓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대 해변은 지금 현재 북경 남쪽까지 보정시까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즉 지대가 낮았었다는 얘기죠. 이게 하북성에 있는 이 하북성 지역의 지하에 흐르고 있는 수고 강들입니다. 지상은 지금 토사로 다 쌓여 있고요. 이 해안선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뭐 수백 킬로 안쪽에 형성돼 있죠. 지하 수도가 여기까지가 해안선이었다는 얘기고 이 일대가 거의 지금 바다와 같은 물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적지대가 광범위하게 펼쳐 있고요. 지계, 산동, 양성지 여전도라고 해서 여기를 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계와 산동 지역 지도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제작이 됐고 미국 워싱턴 도서관에 있는데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호수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영진박이라고 기록돼 있길래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국 대표 사전이죠. 백도백과를 보니까 16세기만 해도 요 영진박이 50km에 달했대요.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즉 불과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이 50km에 달했던 거대한 이 호수가 지금 사라졌다면은 단순히 가정해서 기원전 109년이면은 지금 400년에 한 5배 되는 기간이잖아요. 4, 5, 20이니까 그때는 이 50km에 달했던 거에 5배 정도 넓이라고 단순히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400년 만에 이 50km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4, 5, 20 하면은 이 50km의 5배면 250km가 이제 거대한 내륙의 바다처럼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50km면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입니다. 거의 뭐 한반도 남부 전체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발해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건 문헌적으로나 자연지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제 그 지난 시기 진장성하고 요동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 원나라 이전 지도들을 보면은 요주가 전부 다 현재 요 황하 인근 진중시 좌권현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주가.
모든 지도들이 여기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요주입니다. 이 요주라면은 요동은 이 요의 동쪽을 말하지 이 요와 관련이 없는 지역을 요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모든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요주가 진종시 좌건현 이 지역에 1912년까지 요주로 여기가 불렸다고 중국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동은 이 요주 동쪽이어야지 그 서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요동에 그 장성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장성은 이 근처까지 온 거지 현재처럼 산해관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고대 진장성이 호화호특을 넘지 않은 것을 이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걸 연남장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를 북경을 연이라고 봐서 여기를 연남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요동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진종시 좌건현이 이쯤 더 남쪽인데 이 요동에 이르지 않았고 여기 보면은 중산국이 원래는 호국이었어요. 조나라에서 이 호국 중산을 물리치려고 이 조무령왕이 호복을 입고 오랑캐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산국이 호국 즉 그 호에 속한 북방민이었는데 이걸 건너뛰어서 연나라가 여기에 올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발해였고요. 그래서 요수와 이 요동의 구체적 위치를 역사서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은 이 고대 기록들의 요수는 전부 동쪽으로 흘렀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동 서남부, 요동 망평현 서쪽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수는 요주 인근에 강이어야 됩니다. 산도 여기에 진종시 인근에 요산이 있었습니다. 즉 요수는 이 지역 인근을 흐르는 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곧게 흘렀기 때문에 현재 요하는 서남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현재하고는 다른 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요동을 현재 요하 동쪽, 요동반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고대에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가 공유했던 땅입니다. 즉 이 세 나라가 공유할 수 있으려면은 제나라가 여기 있었잖아요. 조나라는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연 서쪽 이 지역에 대청강여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연제조가 연이 이제 후대에 이쪽 국상을 하는데 연제조가 공유할 수 있는 땅은 이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있다면은 이 세 나라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나라가 어떻게 요동반도, 조나라도 요동반도까지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창녀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왕엄성이 창녀에 있다고 하는데 이 요동군에 속했던 창녀 나중에는 이 요동군에서 분리해서 요동 속국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창녀가 요동군이었었어요. 그럼 요동이 보정시 인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이 한반도 북부 요동반도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담기항이라는 중국 역사학계의 어떤 선구자죠. 역사지리의 선구자 담기항이라는 분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요 창녀가 이 보정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중국고 금지명 대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 왕검성에 관한 이제 기록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 논문에는 자세히 썼는데요. 사진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서주소에 의하면은 상나라 후기 기원전 11세기입니다. 이때 상나라 주변, 즉 중국에서는 예북기남을 이제 상나라 후기 중심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인근에 구려, 부여, 한 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북기남, 이 예의 북쪽, 이 기주의 남쪽, 여기가 이제 상나라 안양시가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상나라 중심지였는데 상나라가 망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소통이 됐다라는 기록이 이제 공항국 기원전 2세기 1세기에 살았던 사마천하고 같은 시대죠.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기원전 11세기에 이미 구려, 부여, 한 맥이 있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 동이를 태양산맥 동쪽은 전부 동이로 봐요. 양자강부터 전부 동이 영역으로 중국 그 공식 서적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900년에서 1600년 당시, 그러니까 한나라 당시죠. 상나라가 이제 남하하기 전 중국은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이제 문화로 구분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 하치론 문화는 이 상나라 선조 문화, 선상 문화로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나라는 당산 북쪽 이 지역인 그 요서 지역 하가점 하층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예요. 중국에서 현재 뭐 북경에서 남하에서 이 안양시 여기 황하 인근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더 멀리 요서까지 가야 됩니다. 상나라의 기원이. 이 상나라가 예북 기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치론 문화 북쪽 지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려, 부여, 한맥, 예맥 조선 계열 국가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유적들을 보면 여긴 아예 유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천진시 밑에, 한동만도 위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발해였다고. 여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현재 유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나라 멸망할 때 이 안양시가 이제 은허 상나라 마지막 수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양시에서 북쪽으로 이주한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섬서성에서 주나라가 공격했기 때문에 이 하남성 황하를 따라서 이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할 곳은 이 태양산맥 막혀 있고 하니까 이 북쪽이 제일 유력하죠. 근데 이게 이 상나라 말기부터 주나라 초기까지 청동기 유물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은 상나라보다 오히려 즉 상나라 중심 안양시보다 오히려 이 석가장 이 지역이 상당히 유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나라보다 더 강한 세력이 상나라 말기에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나라 말기에 이미 주나라 쪽까지 요동 지역까지 상계 유물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과연 상나라 청동 유물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가장 보정시 일대에 있던 이 정권의 유물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제가 쓴 논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 자료가 이겁니다. 이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은 이제 위만이 연제 망명자들을 모아서 거기에 왕노릇을 하고 왕험의 도읍을 정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왕험에 대해서 이 사기 집회와 사기 세근에 창녀의 험독현이 있다고 서기 4, 5세기에 서광이 얘기를 했고 후한시대 응소는 험독현이 조선왕의 옛 수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밝혔듯이 이 창녀는 중국에서 보정시로 지금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창녀에 있었다는 험독현이 조선왕의 옛 수도다. 여기가 왕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왕검성이죠. 조선의 수도. 요 기록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즉 보정시 일대가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녀는 이쪽으로 이 장성을 따라서 지명을 이동시킨 겁니다. 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조선왕의 수도, 즉 왕검성이 현 보정시였다라고 확실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독, 즉 창녀 왕검성 위치를 추정해보면 현재 뭐 중국에서 보정시라고 보고 있는데 제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보정시가 이제 연화도 유적, 중국 전국시대 도성 유적 가운데 가장 큰 유적인 이 연화도 유적이 있는 데인데요. 위만이 연제를 모아서 왕이 됐다는 험독은 사실은 좀 더 남쪽 석가장 일대로 봅니다. 여기는 고조선 수도 왕검성으로 보고요. 이 연나라가 지금 중국에서 여기 보정시뿐만 아니라 북쪽 전부를 이제 연나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연나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약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약했던 나라라는 기록이 북쪽의 만맥에 눌리고 제와 진 사이에 끼어 있던 가장 약한 나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 연소공세가를 보면은요, 연나라는 북쪽의 만맥에 눌리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제와 진 사이에 착 끼어서
톱니바퀴처럼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국지 간에 거하면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몇 번이나 망할 뻔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즉 연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제와 이 진 사이에 톱니바퀴처럼 끼어 있던 나라가 이 연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는 발해 남쪽에 있었습니다. 아까 발해가 여기였다고 주장했잖아요. 발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이 이 제와 이렇게 그 국경을 접하려면은 이 지역 바다 지역을 건너서 접할 수는 없죠. 이 제 인근에 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전 수도 왕엄성이 이 창녀에 있다는, 즉 중국에서 보정시를 창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험덕은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제에서 바다를 건너서 조선을 쳤으니까요. 여기가 조선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원전 109년에 요동에서 출발한 이제 좌장군, 한나라 좌장군은 황검성 남쪽에 이르러서 그 서쪽에 주둔을 했대요. 그러니까 육로로 이렇게 진군을 한 겁니다. 요동에서 여기가 요라고 했잖아요. 요동에서 육로로 왔고, 그리고 누선 장군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왕검성 남쪽에 주둔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라 이 남쪽에 온 거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조선 멸망 당시에 고조선 어떤 공격에 공훈을 세운 조선의 재상들한테 봉지를 나눠주잖아요. 한나라에서. 그 지역이 전부 이 발해 남쪽 지역, 태산, 제, 발해군, 그리고 하동,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한해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연의 초기 위치는 하남성 허창시 원성역 인근으로 중국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이 원래 처음 여기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경에 이 진계가 천리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뺏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외요라면은 이 요의 동쪽에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요동외요에 한나라 당시 여기 폐수를 국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요동외요, 여기 외요라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다스리지 않고 관할지로 그냥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을 이 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폐수이고 여기가 상하장, 이제 연나라 위만이 모여들었던데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가장을 이 요동외요 인근이기 때문에 명도전이 발견되는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조선의 국경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명도전 출토의 하한선이 아까 석가장시라고 했고, 요동군 치소 양평이 장하 인근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양수가 장하로 들어가는데 이 장하는 또 황하로 흘렀답니다. 현재 장하는 이 지역에 있는데요. 고대 황하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 장수가 있는 인근에 요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가 진중시 자권현 요주라고 했잖아요. 이 근처가 요동이어야 돼요. 이 장수 근처. 장수는 역대로 이 근처에 있었지 한 번도 이주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기록에. 그래서 이 장수의 근처에 요동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군에 속했던 험독, 즉 요동외여죠. 이 험독은 고조선의 중심지역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조선이 망할 때 그 낙랑을 세우잖아요. 그 낙랑군 조선현이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였는데 이 요동에 속한 위만도죠. 위만도하고는 다른 연제 요민을 모아서 왕이 됐다고 하고 거기에 험독에 세웠다고 하는 여기 지역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정시, 역현, 중국 최대 유적이 있는, 전국시대 최대 유적이 있는 연화도를 조선의 유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3세기 후한이 망하자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서잖아요. 이 조조의 위나라 당시의 기록인 이 삼국지를 보면은 이 고구려가 요동 동쪽 천리 산이 많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동은 아까 진중시 자권현이라고 했고요. 요동에서 동쪽으로 산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어야 돼요. 근데 기록에 이 고구려 남쪽이 낙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산 밑에 이 지역, 발해 북쪽 이 지역이 이제 고대 낙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전국시대 유물이 많은
많이 발견되는 곳이 이 보정시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 처음 위만이 수도를 세운 왕엄성, 험덕은 요동에 속했기 때문에 석가장시 인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요의 동쪽 낭랑은 낭랑군에 속했습니다. 요동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낭랑군에 해당하는 북경 남쪽, 고구려 남쪽, 이 보정시, 북경시 일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복기대 교수님께서 여기 호로도시, 옛날 금서시였죠. 이 금서시에서 임둔태수장 복리가 발견된 거를 이제 그 논문으로 쓰셨는데요. 여기가 그러면은 임둔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낭랑은 이 임둔은 변경입니다. 한사군 중에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임둔 이전인 이 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조의 위나라에서 설치한 이 평주, 나중에 유주가 되는데요. 이 지역들의 설명 순서를 보면은 조조의 위나라가 요 낙양을 수도로 했는데요. 낙양부터 요동,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장수가 흐르는 곳에 요동이 있었다고. 이 요동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창녀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현도, 요쪽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현도인지. 그 다음에 대방, 그 다음에 낭랑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즉 창녀가 이 낭랑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조선 수도고, 여기는 왕엄성, 즉 그 위만도가 여기에 있었고, 이제 왕검성, 임검성이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임검성은 보정시, 북경시 일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동군 치소가 여기 있었고, 장수에 있었고, 고 발해가 여기 있었고, 험독은 이제 명도전이 발견되는 하한선 요 지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남방계 포전도 나중에 여기에 유입이 많이 돼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제 유민이 모여든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험독이었고, 조선 이 중심지는 명도전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데가 이 보정시 북쪽에 역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연화도 유적이고요. 여기가 이제 왕검성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나라 때 조선 재상들이, 한해 협력한 조선 재상들이 받은 봉지가 다 남쪽에 있었고, 고구려가 이 요동에서 동쪽 천리, 그리고 그 밑에가 낭랑이었다는 기록이 여기 있으니까 임둔군 전의 낭랑은 이 고구려 남쪽의 현 북경시, 보정시 일대라는 사실을 제가 논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 이 보정시 만성구에 이 만성한묘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요 표범 모양 인형이 있어요.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는데요. 이 표범 피가, 즉 표범 가죽이 고조선의 특산물이었습니다. 또는 맥의 특산물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맥이 고구려입니다. 예, 고구려와 고조선의 특산물 표범 가죽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 제해에서 뭐 8천리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조선이라고 나오고 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보정시 만성한묘에 나온 이 표범이 살아있는 표범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표범 가죽을 무역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가 표범이 나왔던 지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보정시 인근이 조선이고 맥이었다는, 즉 고구려 인근이었다는 얘기죠. 이 산해경 보면은 동해의 안쪽 북해 구석에 이제 조선이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전까지는 동해를 이쯤으로 봤는데, 중국에서 보건거리라는 분이 2021년 얼마 안 됐죠. 산해경 당시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산해경 기준으로 바다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비정이 됐대요. 이 북해 지역을 이제 산해경 당시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중국에서도 이제 그 북해를 발해하고 같이 동일시합니다. 근데 조선이 이 동해와 북해 이 그 구석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남자 기록에 보면은 조선은 일단 갈석을 이제 기조 남쪽에 있던 갈석을 지나서 조선을 지나서 이제 대인국까지 넘어야 이제 해 뜨는 곳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석산을 지나면은 이제 조선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인국이라는 거는 음루의 지역 수장들을 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대인국은 음루 숙신이죠. 숙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조선 있잖아요. 기자의 기자가 뭐 대청광에도 나오는데 이 지역에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북한의 리지린 선생님도 이 지역으로 이제 기산이 있는 이 지역을 기자가 이주한 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이 후대에 연나라가 조선 서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서방 이천리라고도 하고 뭐 동호 일천리라고도 하는데 진계가 이 지역을 뺏었던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선은 갈석산을 나와서 여기부터 이렇게 걸쳐 있었던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중국 사기 기록을 보면은 조선이 북방 호의 땅에 있다고 기록이 나와요. 조선이 이 남쪽 정권, 이 낙양이나 서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방 호의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조선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이 월 모양이었대요. 월은 이건 이 도끼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끼처럼. 이 기록은 좀 의외인데요. 이 전환식이 기록된 이 염철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과거에 조선이 강했답니다. 그래서 변경을 넘어서 연나라의 동쪽을 차지했대요. 아까 제가 연나라가 요 남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황하 남쪽에 연나라 동쪽을 차지하고 동쪽으로 동해를 넘어서 절강 남쪽까지 차지했대요. 동해를 아까 여기라고 했었잖아요. 중국 학자가 여기가 동해라고 했는데 여기 남쪽 절강은이란 건 지금 상해 인근까지를 말하는데 그 지역까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록은 동쪽으로 동해를 넘어 절강 남쪽을 차지했대요. 동쪽으로. 조선이 만약에 동쪽으로 동해를 넘어서 절강 남쪽이면 여기가 절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강은 여기였습니다. 이 절강 자체가 둘 다 강인데요. 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양자강입니다. 이 양자강 인근까지를 동쪽에서 와서 차지를 해요. 즉 동월동해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해 이 내륙해죠. 서쪽에 이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 변경을 치고 양자강역까지 조선이 차지했던 겁니다. 즉 조선은 이 동해 서쪽에 있었지 동쪽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얘기예요. 이 고조선의 위치에 관해서 이제 한서를 보면은 장안에서 임능군 치속 동의연까지가 6138리래요. 임능군은 아까 그 임든 태수장이 발견된 호로도시 금서시라고 볼 수 있고 진번까지가 7640리래요. 그러면 현재 장춘시 일대가 진번이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한사군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낭랑, 임둔, 현도는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에 고구려한테 쫓기죠. 바로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쫓겨나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갑니다. 사실은 요 지역까지 내려가는데요. 요 지역이 한사군 지역이었던 겁니다. 3세기 후한이 망한 다음에 이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설 당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위나라가 고구려를 치면서 해놓은 기록이 이제 삼국지 기록인데요. 요동부터 해서 현도, 부여, 고구려, 그러니까 요동에서 부여까지는 부여는 현도에서 일천리고 고구려가 요동박 천리 있고 동옥저 있고 북옥저 있고 거기서 이제 남옥저 음로 예외 이렇게 예한 외 이렇게 비정이 되어 있는데 요 기록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부여를 찾아서 라는 영상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당시 신속 관계, 즉 주종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대파시키죠. 대파하면서 이제 요동, 현도, 낭랑을 다 차지해 버려요.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위나라가. 그래서 신속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얘가 이제 고구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위나라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가 이제 대방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전엔 낭랑령이라고 이 조선이 망하면서 이 낭랑령에 여기 속했다고 중국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마흔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 인식 차이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위나라 당시는 대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 요 지역이 이제 이 중국 위나라, 낭랑을 빼앗은 위나라하고 협조해서 협공을 고구려를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석이 돼 있었고, 부여는 음루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부여에서 60일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이 음루, 사방 수천리 대국이었습니다. 이 음루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남옥저, 그 동천왕이 그 왕기 군대한테 쫓겨가지고 최대로 남아한 데가 이 남옥저죠. 현 지반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관구공 기원비도 세우고요. 나중에 광개토대왕비도 여기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가 최남부였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 얘가 한반도 전체에 강한 세력을 미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얘 인장이 이쪽 남쪽에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얘는 한나라 당시부터 고구려에 예속돼 있었다고 나와요. 즉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가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걸 알 수 있고, 이 얘 사람들은 자기가 고구려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아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혈연 관계를 가졌던 데가 이 얘였던 것이죠. 이 한반도 북부가 왜 이 낭랑이 되고 왜 저기 대방이 되는지 기록을 보면은 이 외로 가는 기록들을 분석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재 규슈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규슈 지역으로 갈 때 기록들을 쭉 보면은 남쪽에 외하고 접해 있는데, 이 당시 삼국지에서는 대방이라고 기록이 돼요. 대방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를 한은 대방 남쪽에 있는데, 한이 여기 있습니다. 한이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여기를 대방으로 본 거예요. 얘를 아까 그랬죠. 그 이군민 대우를 받았다고, 대방에 속했다고. 그리고 삼국지에서는 또 이제 대방이라고 하나 그냥 군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 1만 2천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외까지 기록했는데, 이 그 뒤 삼국지 뒤에 지은 이 후한서를 보면은 이 후한 시기적으로는 삼국보다 앞서잖아요. 근데 저술 시기는 늦지만은 이 후한 당시 이 한반도 북쪽은, 즉 외로 갈 때 그 북쪽은 기준점이 낭랑이 돼 버려요 또. 그래서 여기를 낭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방이 세워진 지가 후한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방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낭랑으로 바뀌어 버려요 또. 그리고 또는 이제 후한서에 낭랑군 요라는 거는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형식적 그 예속 관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낭랑군의 그 후한 당시 대방이 없었으니까 이 낭랑, 이 고조선 중심지에 속했던, 원래 여기가 고조선 영토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도전을 봐도 그 낭랑군 요라고 여기를 불러요. 낭랑이라고 직접 안 하고, 그 다음에 양서, 이제 삼국지 이후로는 또 대방이라고 또 나오고, 북사에는 낭랑군 변경이었다, 대방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혼동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여기 외로 가는 기준점인 한반도 북쪽을 이제 후한 전에는 낭랑 또는 낭랑군요, 후한 이후는 대방 아니면 군 아니면 낭랑군 경, 대방군,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정리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왜 얘가 한반도 왜가 대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한말부터 서진 시기 산서는 요서는 산서성 태원시 동남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산서성 여기가 태원이 이쯤 있는데요. 이 남쪽이 요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남쪽 이 지역이 요서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중국 산서성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이 지도가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말 서진 시기에 소수민족 분포도 해가지고 이 태원시 밑에 양천시에 오한이 있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한말 서진 당시 이 오한은 요소에서 활동했었어요. 타 요서 후한 당시도 마찬가지로 요동군에서 서쪽으로 오한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서 지역에 이제 오한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후한 말에도 역시 오한이 있던 요서를 공격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이 오한은 요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원시 남쪽이었으면은 아까 요동을 여기라고 봤었지 않습니까? 이 서쪽이 이제 요서였고 여기에 오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원시 남쪽. 유물의 근거에서 한사군하고 주변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낭랑군설은 현재는 뭐 거의 설 자리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낭랑군 이전 유물이 발견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제 논문에 인용을 했는데 이 낭랑군 이전에 유물들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원전 1세기 낭랑군 이전에 고조선은 위만 당시만 해도 사방 수천리 대국이었는데 그 유물이 없다는 것은 평양이 낭랑군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은 제외를 시키고요. 낭랑은 하북성 중부였던 거를 아까 뭐 명도전 얘기도 했는데 이 한현도 비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조선 수도로 비정하는 이 북경 남부 유리아 유적 바로 옆에서 한 30km 떨어진 거리에서 이 한현도 비문 조선현 사람 한현도 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키노 타다시라고 뭐 이분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북경에서 낭랑 유물을 샀다는 일기가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낭랑군은 이제 북경 일대 보정시 그 지역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현도군은 이 천남생 연남생입니다. 연개소문의 장남이죠. 이 연개소문 장남인 천남생이 배반을 해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배반을 해서 나중에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앞장서잖아요. 그 천남생 연남생이 그 공으로 현도군을 봉지로 하사받아요. 근데 이 현도군을 받은 그 봉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이 태원시 인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아까 제가 현도로 비정했던 태원시 인근 이 근처가 연남생, 천남생이 봉지를 받은 땅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현도였다는 얘기야. 아까 그랬죠. 제가 원래는 현도가 여기 있다가 쫓겨나서 당시 이제 부여 인근으로 갔다가 다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남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임둔군은 아까 임둔태수장 복기대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임둔태수장이 호로도시 금서시에 여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번군은 임둔태수장 아까 그 거리 기록 얘기했었잖아요. 임둔에서 진번까지 약 1,500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기록을 봤을 때 한서기로 봤을 때 이쯤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번은 임둔군 동쪽에 있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우거가 조선 마지막 왕이죠. 한나라하고 교통을 하려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즉 낭랑의 중심 이 지역에 이제 우거가 조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한하고 교통하는 거를 이 사람을 막으면 교통이 어려워요. 여기는 바다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번은 이쯤으로 비정할 수가 있고 진안은 진시황의 이제 노역을 버티지 못해서 왔다는 기록이 삼국지에 나오는데요. 초기 진안은 우리가 아는 진안은 진안 육부라고 해서 이제 그 진안을 알고 있는데 조선이 망해서 왔다는 여기서는 위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 이 진안 문제로 싸우는 진안은 팔국이라고 기록이 나와요. 진안 팔국. 즉 후대 진안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진안 팔국의 위치는 당연히 이 진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온 이 진안 사람들은 말도 진나라 말을 썼답니다. 그리고 뭐 만리가 떨어져 있다고도 하고 그건 당연히 진 유물이 나오는 데가 이제 그 진안이어야 돼요. 이 한반도에는 없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조금 발견되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유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진안이 여기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저 위치는 관구공 기공비하고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관구공 기공비 보면은 동천왕이 이제 위나라 장수 관구검 침입했을 때 옥저 남쪽 숙신 삼국사기에서는 남옥저 중령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치하면서 세운 비석이
관공원 기공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동초랑이 거기까지 쫓겨와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이 위나라 군대가 관국원 기공비를 세웠으니까 여기가 남옥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비를 잘 살펴보면은 광개토대왕비 이런 문구가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정복한 한예 지역에 쓰도록 지시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즉 한예 인근 안전한 데에 무덤을 쓰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즉 여기가 고구려의 중심지가 아니라 한예의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한예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을 잘 보면은 나는 국민들이 점차 세잔할 것을 염려한다. 이제 고구려가 나중에 또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후에 만년이 지나도 묘를 지킬 자가 있다면 내가 친히 점령하여 복속시킨 일약례라는 거는 침략해서 내조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내가 점령해서 복속시킨 한예 사람들이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땅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 정복한 한예의 땅, 광개토 땅이 여기를 재정복한 거죠. 곧 한나라 당시 때도 이제 고구려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위나라 때 대방령 쯤에 속하면서 독립을 잠깐 했다가 다시 또 광개토대왕이 이 지역을 차지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세웠던 게 광개토대왕비예요. 그러니까 지반시가 고구려 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얘는 한반도 북부부터 요동까지 있었는데요. 임예승인 복리가 대련시 이쯤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부조액은 부조는 옥저를 의미합니다. 옥저와 예의 군이라는 건 이제 군장 왕을 말하죠. 옥저와 예의 왕의 은으로 된 도장이 이 평양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평양이 옥저 예의 중심지였고 임예 승인, 임예라는 말 자체가 예에 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의 땅이 맞죠. 그러니까 예와 옥저를 다스린 중심지가 이 평양이었던 걸 이제 평양에서 발견된 부조액은 은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위솔선 한백장, 이게 위나라가 이제 관국엄이 쳐들어왔을 때 압록강 유역까지 오고 여기가 대방이 얘가 대방에 이제 형식적으로 기속되면서 여기가 이제 그 한이 위로부터 즉 이 대방에서 자귀를 받는데요. 그 자귀를 받았을 때 이 받은 이 도장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경북 상주에서 발견됩니다. 즉 경북이 이제 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남쪽이 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물로 보면은 연남생 묘지명이 여기 나오고 여기 명도전 주조 중심지이자 한현도 비문 세키노다 다시 일기가 있는 낭랑 북경 지역, 그리고 임도는 임둔태수장이 나온 진번 진국은 진시황의 진나라의 그 유물이 나오는 곳 말리 떨어진 이 지역, 그리고 옥저는 관공병비 관개토대왕비, 얘는 임예승인 복리하고 부조액은 은인, 그 한은 위솔선 동백장. 이 유물들이 문헌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문헌을 분석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물들 또한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화북지역 도성유적, 즉 그 현재 화북성 북부에 있던 도성, 즉 수도 유적을 보면은 먼저 서주시대 때 기원전 1000년경에 유리아 유적, 서주 연도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랑이 이쯤에 있다고 제가 이제 문헌과 유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도성, 즉 중국의 삭계에서 연나라 수도로 주장되고 있는 지역이 고조선 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 북경 방산구, 북경 남쪽의 방산구 유리아 진에 있는 유리아 유적이 서주 당시 유일한 도성입니다. 서주 이후죠. 전국시대에는 이 보정시, 보정시 북쪽에 있는 역현 연화도 유적이 전국시대의 연나라 도성이라고 중국에 주장하고 있어요. 유리아 유적도 유일하게 발견된 서주 당시 도성 유적이 있고, 연화도 유적은 전국시대에서 가장 전 중국에서 큰 규모로 대단히 많은 유물이 발견된 데가 이 연화도 유적입니다. 보정시 만성한묘는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보정시에 속해 있는데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 중국에서는 한나라 유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나라가 아직 이 발해를 건너기 전에 만성한묘가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계 유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유리화 유적 북경 남쪽 여기를 서주 당시, 그러니까 상나라를 멸망시킨 서주 당시에 연나라의 수도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요동까지도 연나라가 가기 전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연나라의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어쨌든 이 지역이 서주시기 유일한 도성 유적, 수도였던 유적이고 왕하고 제후묘가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유적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 도시 유적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주나라의 한 봉지 조그만 땅을 떼어받은 연나라가 그만큼의 대단한 그 도성을 지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연나라 소공 초대 그 군주죠. 연나라 초대 군주가 보정시 북경 이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후기에는 이제 이렇게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연나라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연나라가 소공이 주무왕한테 받은 땅이 섬의 서쪽 지역이라고 나와요. 이 섬은 황하 이남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중국 사전에도 나오고 진서에는 고기주 여기 땅인 유주, 즉 현 산소성 남부라고 이 주석을 하고 있어. 소공이 봉지가, 즉 섬지역, 여기가 섬입니다. 섬지역 또는 후대에는 유주, 이 지역을 연으로 보고 있어요. 이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언성현은 소릉이 있어요. 즉 연나라 소공이 묻혔다는 소릉이 있습니다. 소릉진이 있어요. 여기 연나라 수도였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있죠. 기록상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이 섬주가 여기 황하 남쪽에 있었고 유주가 우공 기주에 해당하는데 기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하를 끼고 이 지역이 기주라고. 여기에 요주는 이제 나중에 연나라 멸망할 때 요동 지역을 연희왕이 잠깐 차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유리화 유적이 뭐 엄청난 유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언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언성현이 연나라 연나라 수도였는데 이 언을 갖다가 연으로 생각하고 이 언이 연이었다라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경에서 이 언 관련 유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경이 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건 비난을 많이 받아요. 중국 학자 육동이라는 분은 주나라 이전 연의 지역에 언 또는 언이라고 불린 방곡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원공 멸망 이전에 언이 연자와 통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언을 갖다가 이 북경에서 발견돼서 여기가 연이다라고 했는데 육동희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 산동 지역에서는 많이 발견됩니다. 언이 새겨진 청동기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언이 될 수가 없고 여기만 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이 연이라면 연나라는 여기 제나라 지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언 관련 청동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과 연을 동일시할 수 없는데 이 언의 뜻을 제가 보니까 이 언자는 그냥 퇴임지예요. 퇴임지. 논문에 자세히 썼습니다. 그 편안을 앉자 보면 여자가 이 지붕만 없지 구퉁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언자도 그 고대 갑골문에 이렇게 나오고 근문에 지붕만 얹으면 이게 편안을 앉자가 됩니다. 쉬다라는 얘기예요. 퇴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청동기가 이 언명문의 청동기였던 것이죠. 이 고조선에는 고유문자가 있었습니다. 설문의 자를 보면은 아이가 오름 그치지 않을 때 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동자를 우라고 부른다. 발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조선에서 썼다는 얘기죠. 솥은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중국과 다른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환식의 양홍이 방언의 조선 열수 지역의 어휘 32개를 수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중원과 유사한 한자를 이제 그 북경 지역에서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북경 지역을 이제 그 연나라 문화로 서주에서 봉한 연나라 문화로 알고 있는데요. 유리아 유적, 즉 기원전 1000년경 조성된 이 유리아 유적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빗살무늬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문양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학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이 황하 밑에 이 태양산 자락 이 지역의 빗살무늬 문화는 기원전 7000년경에 명맥이 끊어져요. 그리고 섬서성, 더 서쪽이죠. 이 서쪽은 아예 이 문화권에 들지 않습니다. 서주를 이은 서주의 본국이었던 연나라에서 빗살무늬 문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차원에서 발견된 최초의 기와를 보면 무늬가 없어요. 빗살무늬가. 여기는 유리아 지역은 많잖아요. 이건 뭐 우리 삼국시대 봐도 대부분 토기, 지붕, 통화라고 하죠. 이 통화에는 빗살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북경 지역이 이 섬서성 지역 문화하고 많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황하요도 7000년 전에 이 빗살무늬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기원전 1000년 전에도 여기는 빗살무늬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요서 지역 하가점 하층 문화, 고조선 문화로 많이 알고 있죠.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이후 이 대타도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이제 연남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타도 문화와 그 이후에 장가원 상층 문화를 형성을 하고요. 상나라 이전 하칠원 문화가 이 황하 유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북경 지역이 이제 중원하고는 너무 다르게 토착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아예 연국 문명이라고 독립시켜서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통복령이라고 해서 발이 끝에가 색이 달린 이 통복령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황하 남쪽 정주까지 퍼진 사실이 논문으로 밝혀졌고요. 이 통복령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최회문학 색깔 있는 회화를 독일에 많이 그렸는데 문양도 여기서 가고 전복 유명하죠. 그 갑골 전복 문화도 여기서 내려갔다는 게 이제 중국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즉 상나라 자체가 뭐 독립적으로 운명을 이룬 게 아니라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대부분 유입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가원 상층 문화를 이룬다. 기원전 10세기경. 그 상나라 멸망 후에 생성이 되는데 이 장가원 상층 문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북경 유리아 유적 있는 곳인데요. 상나라 특징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요갱순구, 즉 무덤 가운데를 파서 개를 묻습니다. 순장을 합니다. 부신직집, 얼굴을 땅에 대고 손발을 펴서 묻는 이 상나라 고유 풍습이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상유민이 이렇게 유입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도 이곳에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문화 간의 어떤 집결지가 돼요. 즉, 연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소공봉지가 여기 섬지역이었으니까. 북경 일대가. 중국에서는 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공의 봉지를 여기, 즉 아까 얘기했던 언성현, 여기도 연봉지로 보고, 또 동시에 또 여기도 북경도 연해 봉지로 봐요. 유물이 언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소공이 여기까지, 여기 있다, 여기 올라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주무왕이, 소경에서 공격한 루트가 있어요. 여기, 은나라, 즉, 안양시 인근까지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나라 자녀 세력이 반란을 해서 동일을 또 쳤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는 공격을 했어도 이 안양시 북쪽은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요 정도 차지했는데 갑자기 연나라가 여기에 그것도 연나라 초대 군주인 연소공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원전 1400년경
40년경에 여기가 연소공의 봉지였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건 대만에서 1980년대 나온 지도인데요. 그나마 좀 양심적이죠. 근데 현재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 연소공의 봉지를 여기는 아예 삭제를 하고 이거만 남겨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의 수도였다고. 연화도 이제 그 서주 당시에는 그렇고요. 이제 전국 시대로 보면은 전국 시대 북경 밑에 보정시에 보면은 북경 유리아를 연상도라고 보고 그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보정시 역현 도시 유적을 연하도라고 부릅니다. 즉 연나라의 도성 수도였다는 얘기죠. 두 개가 북경 유리아 유적보다 후대의 전국 시대의 도성 유적이 연화도 유적인데요. 유물이 10만 점이 넘었답니다. 엄청났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전국시대 도성 유적 중 가장 넓은 대규모 도성 유적이 연화도 유적입니다. 연나라가 내려와서 세웠다고 하는데 연나라는 기록을 보면은 동주 시기에 해왕이 반란을 피해서 온하고 정 땅으로 도망가요. 온이 있고 여기가 정입니다. 이쪽으로 이 동주 시기에 도망가요. 근데 이때 반란군을 모집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위하고 연이었답니다. 위는 여기 있고 그러면은 연은 이 정도에 있어야 되죠. 여기 있던가. 여기에서 연 병사를 모집해서 이쪽에 그 동주를 쳤다. 이거는 지리상으로 수천리 떨어져 있는데 모집할 수 없죠. 데려오기도 힘들죠. 그 당시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이 근처에 연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효공 원년 기원전 361년 기록 보면은 황하와 효산 동쪽에 제초, 위, 연, 한조 6나라가 있었다. 이 기록이 있어요. 효산이 여기입니다. 이 황하, 효산 동쪽에 이게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딴 데는 다 여기다 모여놨어요. 근데 연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효산 동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연도. 기원전 272년입니다. 이때 진이 연나라를 정벌을 해요. 그러면서 세운 게 이 남양부입니다. 여기가 연나라, 즉 그 옆에가 언성연, 소릉이 있다고 하는 소공의 능이죠. 이 근처에 남양부를 세워요. 여기를 진이 점령을 했던 겁니다. 여기 남쪽, 황하 남쪽입니다. 여기가 연이었다는 얘기죠. 272년 전에. 진이 또 계속해서 이제 연을 공격하는데 242년에 또 공격하는데 그 공격 순서를 보면은 산조, 연어, 장평이 있어요. 산조가 현 하남성 연진현이고 장평이 현 하남성 서하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가 하나가 연허였죠. 연허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연 따로 허 따로 이렇게 연지역 따로 허 따로 허지역 따로 하는데 이 하나로 보는 게 맞습니다. 허라는 땅을 이름으로 쓴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빈 땅이라는 말이. 즉 연이 떠나고 난 공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연허를. 그 연이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조, 장평 인근에 공격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헌상 보면은 연의 중심지는 황하 이남에서 대의 남쪽 산서성 동남으로 이주한다. 제가 연 관련 문헌을 다 찾아보니까 이때 226년 이전에 연이 망하기 전이죠. 연왕희가 이제 진나라의 공격을 이제 피해서 여동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222년 망하기 전까지. 이주한 시기는 272년, 아까 진시황이 여기 남양부 설치한 때로 제가 보고요. 그 뒤는 이걸 연허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기산이 있고 현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산서성 박물관을 보면은 서주 시기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한 700년 당시에 연이 이쪽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호경 주나라 수도죠. 서주 수도에서 이 나급 주요 도시 이 근처에 이제 주나라 본국들이 있었는데 연나라만 여기 보면 연경융이 있습니다. 태원시, 태원 산서성 태원 여기는 또 북융이 있어요. 연경융, 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북방 오랑캐죠. 서주 제후국들을 융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융족들 위쪽에 이제 연경, 북경을 이제 연나라만 공지를 줬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융을 건너뛰고 여기는 발해 건너서 이 북쪽을 공격하는 거는 이제 한나라 때나 했던 사건이고 건너뛰어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태원 근처에 보면 아직도 연경산이 있어요. 연안산도 있고, 여기가 요주, 나중에 연희왕이 요동으로 도망갈 때 건넜던 이 동쪽 지역이 이 산서성 태원 동남에 있습니다. 즉 연이라는 지명은 이때 생겼을 겁니다. 여기 연경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경융 땅이었다는 얘기죠. 이 지역으로 와서 이제 언이었던 연이 이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나라를 연나라가 물리치는데요. 기원전 284년 연나라가 제나라를 물리칠 때 연소왕이 직접 제수까지 이르러서 제나라의 강까지 이르러서 군대를 위로했대요. 제수의 발원지가 우리는 산동성 이쯤으로 이제 제나라를 보고 있는데 제수의 발원지가 여기 제원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제원시도 여기 있어요. 제수의 발원지란 얘기예요. 북경에서 여기까지 와서 위로를 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이 연나라는 중국에서 북경, 한반도 북부까지 보고 있고 이제 조나라, 위나라가 산소성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수가 황하 인근에 있었는데 연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군대를 위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헌을 다 뒤져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 상곡, 어양, 개, 요, 이 지역들이 다 여기 모여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연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 진이 설치한 상곡권, 연나라 땅에 설치한 상곡권, 어양권, 개는 연나라 수도입니다. 전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어양권이 노현, 이 노라는 말은 노강입니다. 이 노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양에서 바뀐 명칭이고요. 상곡권은 원래 탁권으로 바뀌었다가 여권으로 바뀌어요. 여성현이 여기 있습니다. 여도 이건 고유명사라서 바꾸기가 어려워, 이 지명을. 이 개가 현재 그 두뉴현인데요. 이 연나라 수도였다는 사실은 우리 김진경 박사가 고대 지리서들을 다 분석해서 여기를 수도로 봤는데 제가 찾은 건 여기입니다. 즉 여기가 연나라의 땅이었고 북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래서 연 관련 지명들이 고대 지명에도 노주, 요주, 고기주, 진주, 제수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자조선이 있던 땅에 중산이 들어서고 동호가 들어서고 오한이 들어서고 그곳이 곧 조선 서방이라고 시대별로 사서마다 명칭이 바뀌면서 기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논문에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기에 보면은 흉노열전에는 연나라 북쪽에 동호 산용이 있다고 했는데 화식열전에는 또 연나라 북쪽에 오한부여와 이웃하고 있대요. 그럼 동호는 조선 서방이라고도 했는데 오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산용은 부여를 산용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세근에서는 또 이 동호가 오한의 조상이래요. 즉 오한하고 동호는 같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산은 조나라가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비자 기록 보면은 제나라를 연나라가 물리친 다음에 평중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나라가 중산을 평정을 해버렸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연나라 중심지가 여기였었다고. 여기가 기자조선이었다고 했고 중산이 있었고 연나라가 후대에 이쪽을 차지한 겁니다.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지역이 후대에는 중산을 차지했던 땅 연나라 망하면서 동호, 오한, 아까 오한이 요서 지역이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가 중산이었던 거죠. 조선 서방이라고도 여기 표현했는데 기원 후 3세기입니다. 그때 기록에 비로소 진기가 공격한 데를 오한, 동호 천리가 아니라 조선 서방 이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중산국은 온현과 지현, 서북에 있어야 돼요. 조나라와 중산과 이 두 지역이 거래를 했대. 온지 북쪽에 조나라, 중산. 그럼 조나라가 이쪽에 있다고 대청강요대 그랬는데 조는 예로부터 산서성 서부에 있었어요. 그 동쪽이 중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 나중에 오한이 되고 조선 서부가 된 거죠. 이 중산국은 사마, 즉 황하를 끼고 있는 중원에 속한 국가였어요. 이 사마유역이라는 건 황하 인근 지역을 사마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중산이 있었지 중국 주장대로 이 황하와 관련이 없는 이 지역에서는 중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현 북쪽에 중산이 있었죠. 현재 제원시입니다.
이걸 보면은 처음 제가 강의할 때 발해 옆에 발해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중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리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어요. 즉 중산이 이쯤에 있어야 됩니다. 발해군 옆에 중산, 여기가 중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현재 발해 북쪽에 중산국을 위치시키고 그 위를 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전국시대 화폐의 중심지가 세 군데입니다. 여기 그 연화도 유적, 여기 낙양, 여기 청조, 이 세 군데가 주조지예요. 여기가 각각 다른 정권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두 개는 그래도 이제 명도전을 같이 쓰긴 했지만요. 여기는 전혀 다른 포전을 만들던 데입니다. 중국에서 포전, 포패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포자 모양의 화폐를 쓴 지역은 여기 아까 사마유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태원시에서 좀 발견이 됐네요. 황하 이북을 벗어난 지역은 명도전 아시죠? 칼 모양의 화폐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명도전 초기는 첨수도라고 하는데 첨수도가 이 명도전 사용 지역하고 이렇게 뚜렷이 구분돼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즉 두 문명이 성격의 차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원 제국들과 이제 고조선과는 화폐가 달랐죠. 서로 거래가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후대에 가면은 이제 명도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한반도 북부에도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로 이제 발견되는 데가 보정시, 역현, 북경 이 일대입니다. 승덕은 나중에 중심지가 되는데 전 여기가 고구려 수도, 초기 수도라고 생각을 해요. 현도가 있던. 이에 비해서 포자는 중원에서 시작돼서 점점점 이렇게 퍼지죠. 여기까지도 이제 일부가 퍼지는데 저는 이게 이 전국시대 말부터 중국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위만이 왔을 당시만 해도 연나라, 제나라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진공지 상하장이라고 했죠. 여기에 상당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위만 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제 고조선을 친 거죠. 고조선 수도 왕검성을. 즉 이 유민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국시대 말부터. 이 동검을 보더라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발달해서 이제 기원전 천년경 상나라 당시죠. 그때 요서 북쪽에서 사용되던 이 동검이 중원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중원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북방계 이제 동모가 사라집니다. 한반도 요서 지역 요동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사용이 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학자마다 종류가 다르다고도 주장하지만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전국시대에 770년, 600년 이후 이때 전국시대에 이 요동, 요서에서 쓰던 창이 여기에선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시기에 잠깐 나타나는 이 요서 유형,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와 있다. 이 창 모양 거의 같죠. 이 요서 유형이 여기 먼저 옵니다. 요서 지역 창 여기 나타나는 거는 중국 기록에 기원전 614년에 제나라가 산융을 정벌 했대요. 산융이 여기까지 남하에서 중원까지죠. 중원까지 남하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거를 이 유물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서 지역 세력이죠. 요서 지역 세력이. 이 북경 일대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방문화권에 속하지 이 남쪽 중원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기원전 1000년, 즉 서주 당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유리아 유적하고 연화도 유적이 이제 왕검성일 가능성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 민우기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이 유리아 유적, 서주 당시에 유리아 유적에 중국 각지에서 이렇게 청동기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지에 어떤 청동기에 나오는 동일 인명, 동일 족휘, 즉 그 부족의 어떤 휘장 같은 글자가 유리아 유적에서 이 지역들의 그 고유의 족기가 있는 게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아 유적이 연나라, 즉 주나라의 방국이 아니라 이 각 지역의 청동기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수도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요서 지역이 낙양까지, 성주라고 하는데 이 낙양까지 차지했던 거는 이 유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 쳐들어왔을 때 그냥 갔겠습니까? 주나라
왕이 도피까지 합니다. 수도를 버리고 낙양을 점령을 했던 거죠.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아 유적에 보면은 이제 성주, 이 낙양을 의미하는 성주, 서주 수도였던 종주라고도 했습니다. 이 유물들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중국에서는 이제 그 주나라의 제후이기 때문에 여기 성주 유물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아 유적이 수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주나라에. 여기 주나라의 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 산용 세력이 기원전 7세기 당시 이 지역들을 많이 장악을 했었던 사실로 보면은 이 성주, 종주 이 명문이 있는 이 청동기들이 탈취한 유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시, 즉 그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의 보정시 연화도 유물이 왜 고조선 유물일 가능성이 높냐면은 명도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보정시 유리아 밑에입니다. 명도전이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이 포패도 일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제 요민들이 여기 많이 유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정시 남쪽 이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는 위만이 이 세력을 규합해서 아예 조선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연제에서 쓰던 포패가 저기 일부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이 보정시 북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포패가. 그러니까 위만이 규합한 연제 세력들이 쓰던 포패가 이 지역까지 유입됐던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세력이 크게 힘을 쓰진 못했다는 것을 이 중원계 포패와 고조선계 도패의 숫자 차이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번영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 연화도 유적에서 명도전이 주가되고 황하유역 포패가 보조 화폐로 사용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 위만조선이 이제 연제 유민을 모아서 조선을 탈취했다는 기록 10만 점 이상의 유물이 방대함으로 볼 때 주나라의 봉지로 있던 약했던 연나라의 수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검성이 즉 위만이 찬탈한 왕검성이 현재 보정시 역현 연화도 유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히 이제 읽어보면은 중국에서 연상도 즉 서주 연도로 인식하는 서주시기 화북지역 중심지 북경시 박흥산구 유리아진과 연하도로 인정하는 전국시기 보정시 역현유적은 중국에서 서주에서 전국시기까지 화북지역을 다스렸다는 연나라의 수도로 비정될 정도로 고각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중국학계는 당시 북방 전체 중 가장 중요한 도성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하북성 중부 이북은 연이 아니라 조선 지역의 주체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인정될 경우에 북경 이제 유리아 유적은 연상도가 아니라 조선상도가 돼야 될 것이고 보정시 연하도는 조선 하도로 인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